하루에 20만 원씩, 매일 20만 원씩 없어지고 있어. 새벽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중얼거리는 소리입니다. 잠들 수가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재상입니다. 올해 64세, 퇴직한 지 2년이 됐습니다. 지금 제 손에 있는 건 경매 통지서입니다. 제가 3억 원에 샀던 상가가 1억 5천만 원에 경매로 넘어간다는 통지서요. 30년 직장 생활로 모은 퇴직금 3억 원. 지금 통장엔 대출 잔액 1억 2천만 원만 남아 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월세 300만 원 확실. 이 문구 하나 때문에 제 노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혹시 지금 설마 그 정도까지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더 심각해요. 여러분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퇴직금, 그 돈이 하룻밤 사이에 빚으로 바뀔 수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건 단순한 실패담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수 있는 경고 신호니까요. 어떻게 평범한 회사원이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됐는지 지금부터 그 끔찍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1월 저는 30년간 다닌 회사에서 정년퇴직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꽃다발도 주고 축하해줬지만 솔직히 막막했어요. 퇴직금 3억 2천만 원. 이 돈으로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매일 고민했죠. 국민연금은 월 95만 원. 부부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뭔가 투자를 해야 했죠. 며칠 뒤 우편함에 도착한 한 통의 편지. 직장 의료보험 해지 안내서였어요. 그 순간 가슴이 확 내려앉더라고요. 아, 나는 이제 아무데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30년간 나를 지켜주던 회사라는 울타리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시와 MTV 관련 뉴스를 봤어요. 경기도 시와 MTV의 3조 원 투자 확정. 동부가 최대 첨단 산업단지 조성. 정부 주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정부에서 직접 개발한다니까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유튜브에서 홍보 영상을 봤는데 정말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마치 싱가포르나 두바이 같은 미래도시 같았어요. 마침 건설업계 지인이 전화를 했어요. 재상아, 요즘 시와 MTV 쪽 상가 투자 어떤 거 같아? 글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벌써 투자했어. 정부 사업이니까 안전하잖아. 그 말이 결정타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 지인이 저에게 투자를 권했을까요? 혹시 자기도 불안해서 동조자를 만들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며칠 후 분양 설명회 광고를 봤어요. 시와 MTV 거북섬 상가 분양. 마지막 기회. 정부 주도 개발. 확실한 수익 보장. 마지막 기회라는 말에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내에게 말했죠. 여보, 시와 MTV 투자 어떨까? 정부에서 개발하는 곳이래. 시와? 거기 공단 아니야? 아니야. 이제는 첨단 산업단지로 바뀐대. 완전히 다른 곳이야. 인터넷으로 현재 모습을 찾아봤어요. 공사가 한창이긴 했지만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부가 3조 원이나 투자하는데 안 될 리가 없지. 바로 이 생각이 제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드디어 분양 설명회에 갔어요. 장소가 수원의 5성급 호텔이더라고요. 이 정도 호텔에서 하는 걸 보니 진짜 대단한 프로젝트구나. 들어가 보니까 완전 인산인해였어요. 200명도 넘게 앉아있는데 대부분 50-60대였어요. 다들 똑같은 표정이더라고요. 퇴직금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느라 눈빛이 초롱초롱했달까요? 무대에서 웅장한 3D 초감도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정말 미래도시 같더라고요. 고층 빌딩들이 질비하고 사람들이 푹적거리고 40대로 보이는 프레젠터가 나와서 목소리 높여 외쳤어요. 여러분, 이건 제2의 판교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제2의 판교라고? 이 가격에 건물주가 될 수 있다고? 정말? 옆자리 아저씨가 제게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기회인 것 같은데요. 저도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정말 기회일 수도 있겠다. 놓치면 안 되겠어. 다들 관심 갖고 있는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스타벅스 1호점이 이미 계약 완료됐고요.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확정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관람차도 설치됩니다. 회의실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스타벅스의 이마트까지 정말 대단해 보였거든요. 현재 주변 임대료가 평당 30만 원입니다. 10평 상가면 월세 300만 원. 연 수익률 12%예요. 12%. 은행 이자의 6배가 넘는 수익률이었어요. 잠깐 지금 계산해 보세요. 2억 투자해서 연 15%면 3천만 원. 월 250만 원 수익. 혹시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어요. 바로 그게 함정이었는데 세계 최초 도시명 딥다이빙 체험장도 오픈합니다. 수심 40m. 연간 100만 명이 찾을 예정이에요. 연간 관광객 500만 명. 유동인구 하루 10만 명. 그 숫자들이 제 머릿속을 강타했어요. 특별 분양가 2억 5천만 원. 다음 달부터는 3억으로 인상됩니다. 2억 5천만 원. 제 퇴직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오늘 계약하시는 분들에게만 특별 혜택. 지금 아니면 이 가격에 못 드려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순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한 분이 물어봤어요. 혹시 계획들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은 없나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정부 사업이거든요. 이미 예산도 확정됐고요. 그 확신에 찬 목소리에 마지막 의심까지 사라졌어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정부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도 속고 있었던 겁니다. 설명회에서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진짜 대박이야. 스타벅스, 이마트 다 들어온대. 정말? 그럼 확실한 거네? 정부 사업이니까 100% 확실해. 함께 인터넷으로 더 찾아봤어요. 정말 긍정적인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시화 MTV 아시아 최대 첨단 산업단지로 도약. 외국인 투자 러시 땅값 급등 예상. 다음날 아침 일찍 분양 사무소로 갔어요. 가격 오르기 전에 계약해야지. 가보니까 정말 사람이 많더라고요. 상담 부스마다 계약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역시 좋은 건 다들 아는구나. 담당 영업사원이 정말 친절하게 맞아주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어제 설명회 오셨죠? 현명한 선택하셨어요. 벌써 80% 계약됐거든요. 좋은 호수만 몇 개 남았어요. 이 호수는 1층 모서리 자리예요. 최고의 자리죠. 대관람차 바로 앞이고 딥다이빙장에서 50m 거리예요. 지도로 보니까 정말 좋은 위치 같았어요. 계약금 5천만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1억 원입니다. 대출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1억 8천만 원까지 가능해요. 이자는 현재 6% 정도고요. 월세 300만 원에서 대출이자 90만 원 빼면 210만 원. 나쁘지 않네. 잠시 망설이는데 영업사원이 말하더라고요. 사장님, 지금 결정 안 하시면 내일은 못 드려요. 대기자가 50명이 넘거든요. 그리고 내년이면 이 가격의 2배는 될 거예요. 그 말에 마음이 급해졌어요. 좋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쾅.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나도 부동산 성공 투자자가 돼서 세 받는 건물주가 되는구나. 계약금 5천만 원을 바로 이체했어요. 통장 잔고가 확 줄어드는 걸 보니까 약간 무서우면서도 설레었어요. 아내에게 전화했죠. 여보, 계약했어. 우리 이제 시와 MTV 건물주야. 정말?
축하해. 그때만 해도 정말 기뻤거든요. 하지만 이건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계약하고 6개월 후 공사 진행 상황을 보러 현장에 갔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분양 설명회에서 본 것처럼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현장 관계자에게 물어봤어요. 공사가 좀 늦는 것 같은데요? 아, 자재 수급이 좀 지연되고 있어요. 곧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타벅스가 들어온다던 자리를 찾아가 봤어요. 아직 공터였어요. 공사가 늦어지는 건가? 현지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어요. 여기 상가 투자 어떤가요? 부동산 사장이 애매하게 대답하더라고요. 글쎄요, 아직 지켜봐야죠. 계획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바뀐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일부 입점 예정 업체들이 계약을 보류했다고 하던데요. 그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스타벅스가 계약을 취소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계약 확정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바로 분양사에 전화했어요. 스타벅스 계약 취소가 사실인가요? 아, 그거는 일시적인 지연입니다. 곧 재계약될 예정이에요. 며칠 후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입점을 보류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이게 뭐야? 확정이라고 했잖아. 심지어 대관람차 설치도 무기한 연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애초 계획이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설상가상으로 중도금 납입 시기가 다가왔어요. 1억 원.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이자율이 올라서 7.2%가 됐더라고요. 월 이자가 12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120만 원. 처음 계산했던 90만 원보다 30만 원이나 늘었어요. 아내에게 상황을 말했어요. 여보, 계획이 좀 지연되고 있어. 지연? 어떻게? 스타벅스하고 이마트가 일시 보류됐대. 아내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럼 괜찮은 거야? 분양사에서 곧 해결될 거라고 했어. 걱정 마. 하지만 저도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하지만 아직 진짜 지옥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여름 드디어 상가가 완공됐어요. 그런데 충격이었어요. 상가 10곳 중 9곳이 비어 있었어요. 공실률 90%. 거리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낮 12시인데도 유령 도시 같더라고요. 스타벅스? 없어요. 이마트? 없어요. 없어요. 딥다이빙장? 애초에 허가도 안 났다더라고요. 현지에서 치킨집 하시는 분께 물어봤어요. 사장님, 여기 장사 어떠세요? 망했어요.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나와요.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없어요. 부동산에서 현재 시세를 물어보니까 평당 8만 원이더라고요. 30만 원이라던 게 8만 원. 거의 4분의 1 수준이었어요. 제 상가는 10평이니까 월세 80만 원. 대출이자만 120만 원인데 말이에요. 매달 40만 원씩 적자라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래도 임대 광고를 냈어요.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80만 원을 50만 원으로 내렸어요. 그래도 연락 없어요. 30만 원으로 내려도 마찬가지였어요. 비슷한 피해자들이 모여서 분양사 앞에서 시위를 했어요. 사기다. 돈 돌려내라. 저도 참여했죠. 분양사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더라고요. 경기 침체로 인한 불가항력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잔금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잔금 1억 원을 내라는 최후 통첩이 왔어요. 안 내면 기존에 낸 1억 5천만 원이 다 날아간다고. 퇴직금은 이미 바닥났고 더 이상 대출도 받을 수 없었어요. 아내와 크게 싸웠어요. 당신이 확실하다고 했잖아. 정부 사업이라고 했잖아. 할 말이 없었어요. 다 제 잘못이었거든요. 결국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로 잔금을 마련했어요. 이자만 월 200만 원이 넘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수익은 0원인데 월 200만 원씩 나가는 상황을요. 바로 제가 처한 현실이었어요. 결국 카드값을 연체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신용 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떨어졌어요. 상가를 1억 5천만 원에 급매로 내놨어요. 2억 5천만 원에 샀던 걸 1억 5천만 원에 말이에요. 그래도 안 팔렸어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집단 소송에 참여했어요. 분양대금 반환 소송. 변호사가 말하더라고요. 승소해도 돌려받을 가능성은 낮아요. 분양사가 이미 부실해서요. 결국 살던 아파트 전세금까지 털어서 빚을 정리했어요.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했죠. 제가 3억 2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나가는 대출 이자가 120만 원, 관리비가 25만 원, 각종 세금이 15만 원, 총 160만 원이 매달 빠져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0원입니다. 지금은 대리운전을 하며 월 120만 원을 법니다.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매일 도로 위를 떠돕니다. 64세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이야. 새벽 2시 마지막 손님을 모시고 나면 차 안에서 잠깐 쪽잠을 자요. 집에 가면 아내 얼굴을 마주보기가 어려워서요. 통장을 보면 빨간 글씨만 보여요. 마이너스 1200만 원. 이게 30년 직장 생활의 결과라니. 아내와는 예전 같지 않아요. 서로 말수가 줄었고 마주 보기가 힘들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시와 MTV가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상가 건물은 그대로 서 있지만 완전한 유령 도시예요. 공실률 90%는 여전하고 새로 분양하는 상가들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미 공실투성이인데 공급만 더 늘리고 있다니까요. 분양사에서는 여전히 새 광고를 내고 있어요. 시와 MTV 2차 분양, 특가 분양.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하지만 희망은 거의 없어 보여요. 분양사가 워낙 여러 곳에 빚을 져서 돌려받을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그래도 나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정부 사업이니까 안전할 거야.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어. 남들도 다 투자하는데 나도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시와 MTV 사기의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정부 사업이라는 권위 이용. 정부 지원, 3조 원 투자 같은 말로 신뢰성을 조작했어요. 둘째, 허위 입점 정보. 스타벅스, 이마트 등 대기업 입점 확정이라는 거짓 정보로 사람들을 홀렸어요. 셋째, 과장된 시설 계획. 대관람차, 딥다이빙장 등 실현 불가능한 계획들이었고 승인조차 받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넷째, 조급함 조성. 마지막 기회, 내일부터 가격 인상 등으로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을 일부러 유도했죠. 다섯째, 과도한 수익률 제시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15% 수익률을 약속했어요. 앞으로 투자하실 때 꼭 확인하세요. 실제 착공 여부, 공사 현장을 꼭 가보세요. 주변 공실률 조사가 필요해요. 기존 상가들의 실제 임대 현황도요. 유동인구도 중요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대출 이자 상승 시 감당 가능한지 꼭 계산해 보세요. 특히 정부 사업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서 개별 상가 투자까지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정부는 인프라를 구축할 뿐 장사가 될지는 별개 문제거든요. 지방 신도시 투자의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이 실패하는 이유는 일자리가 있어도 사람이 정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말에는 본가로 돌아가거든요. 실제로 살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상권이 형성되려면 최소 10년은 걸려요. 그것도 잘 되면요. 게다가 상가만 계속 지어대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이미 비어있는 상가가 많은데도 계속 더 짓고 있어요. 퇴직 후 투자는 안전성이 최우선이어야 해요.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 위주로 하시고요. 대출은 절대 끼지 마세요. 레버리지는 정말 위험해요. 한 곳에 몰아넣지 말고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하세요. 그리고 월 생활비의 2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투자하시고요. 지금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께 말씀드려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집단 소송에 참여하시고 피해자 모임에도 나오세요.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하면 뭔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내에게 정말 미안해요. 저 때문에 30년 동안 성실하게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렸으니까요. 꼭 회복해서 잃어버린 행복을 돌려줄 거예요. 64세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요즘은 뉴스에서 또 다른 신도시 이야기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져요. 신도시 분양 시작, 정부 지원 혁신도시,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채널을 돌려버려요. 볼 수가 없어요. 그 속에도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봐요. 퇴직금 한 푼이라도 투자하려고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발 저 같은 실수는 하지 마세요. 64세에 다시 시작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 꼭 지켜내세요. 그것만이 제가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털어놓는 이유입니다.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많은 분들께 알려주세요.